안녕하세요. 소군입니다. 구사일생, 청고마비, 일망타진, 낭중지추, 마이동풍. 지금 제가 얘기한 단어들의 공통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고사성어와 관련한 책인데요. 바로 추수밭에서 펴낸 최미연 작가의 상식밖의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라니 좀 딱딱할 것 같고 한자니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책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사성어가 품고 있는 반전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미연 작가는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를 졸업 후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표현 수단을 넘어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기에 고사성어를 비롯한 한자에 담긴 지혜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해요. 단순히 옛말의 유래를 아는 것을 넘어 현 시대에 사용되는 뜻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나가다 보면 고사성어를 통해서 일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처음 생겨날 때의 뜻과 정반대 혹은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고사성어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다고 하면서 놀란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자를 몰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고사성어 책. 상식 밖의 고사성어에서 제가 고른 몇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포자기. 사람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벽 앞에서 간혹 자포자기를 생각한다. 자포자기란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자포자기의 포기는 포기와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포기는 사납다, 해치다라는 뜻이므로 자포자기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자신을 해치고 자신을 버린다이다. 반면에 포기는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 라는 뜻이다. 보통 중도포기라고 많이 쓴다. 한자에는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글자가 꽤 있고 간혹 이 두 표현처럼 의미가 혼동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자포자기하는 태도이다. 자포자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맹자가 여기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는 함께 대화할 수 없고 자신을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동행할 수 없다. 말을 하되 예와 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내 몸이 인에 머물지 못하고 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편히 머무는 집이고 의는 사람이 바르게 걸어가는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둔 채 머물지 않고 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다니 슬픈 일이다. 자포자기는 인의에서 나온 말이다. 맹자에 따르면 자포자기란 스스로를 해치고 버리는 것이다. 자포의 기준은 인, 즉 어짐이고 자기의 기준은 의, 즉 발음이다. 인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또는 훌륭한 인격체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통칭한다. 인품이 모자라거나 인격 수양이 덜 된 사람일 수도 있다.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신을 난폭하게 대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사람, 즉 자포자기한 사람은 편안한 집을 놔두고 올바른 길을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맞는 지적이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자포자기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이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을 돌보라. 맹자가 살던 시대는 국가 간 패권 다툼과 전쟁이 극심했던 전국시대였고 여러 사상가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정치와 외교에서 폭정과 술수가 난무하는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맹자는 민심을 중시한 민본주의를 주장했으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논했고 인의 정치를 강조했다. 맹자 사상의 중요한 위치에 인의가 있다. 인에 머물면 편안하고 의를 행하면 바르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것이다. 인의를 등지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포자기다. 자포자기하지 않으려면 인의를 따라야 한다. 인의는 도덕군자나 왕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의의 출발점은 나이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타인과 외부를 향해 확장해 나간다. 스스로 해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것부터 바로 서야 타인과의 관계도 가능하며 이것을 외면할 때 자포자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기 어려워진다.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맹자는 인간관계가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는 셈이다. 현대인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어려움 중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큰 몫을 차지한다. 사회관계나 심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돌아보라는 것이다.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있어야 외부의 관계들도 원만해질 수 있다고 한다. 맹자가 자신을 돌보라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맹자의 인의가 너무 정치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의미로 쉽게 접근해도 될 것이다.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데서 시작하며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면 내가 창조한 인의의 세상이 가능해진다. 누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나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삶의 애정을 갖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고사성어 자포자기 현재 뜻 스스로 해치고 버린다. 본래 뜻 어질고 바른 마음 없이는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 중마고우 친구들 가운데 알고 지낸 지가 가장 오래된 친구는 몇 년이 되었는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 중에 있는가? 알고 지낸 시간이 길다고 해서 꼭 가까운 사이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도 오랜 친구, 어릴 적 친구는 어른이 된 후에 만난 친구와는 달리 무언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가장 순수하고 미성숙했던 시절을 함께했기 때문인지 왠지 모를 애틋함도 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오랜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한다. 글자 뜻 그대로 마땅한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말인 중말을 타고 놀던 친구라는 뜻이다. 서로 속속들이 잘 아는 친구 사이다. 그래서인지 중마고우는 현재 좋은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가 기록된 것을 보면 현재의 뜻과는 매우 다르다. 진나라의 은호와 한호는 친구 사이였다. 당시 진나라 왕이었던 간문제는 강직한 성품의 은호를 관직에 임명했다. 은호는 관직을 거부했지만 간문제의 간청으로 결국은 수락했다. 보통은 왕이 불러준다면 버선발로 달려갈 텐데 그가 한사코 관직을 사양했던 것은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다. 관리란 원래 썩어서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꿈에 죽은 사람을 본다. 돈이란 원래 쓰레기 같은 것이어서 돈이 생길 때는 꿈에 더러운 것을 본다. 여기까지만 봐도 은호라는 인물이 평범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세속이 쫓는 명예와 부를 이처럼 가볍게 넘어선 인물로 명성이 높았고 간문제는 마침 이런 은호의 명성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었다. 친구에서 견제 대상으로. 그리고 은호의 친구였던 한호는 당시 총나라를 평정한 공을 세우고 기세가 등등해 있었다. 간문제는 이런 환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은호를 측근으로 불러들었다. 왕을 사이에 두고 친구인 두 사람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긴장관계에서 사람의 성품은 여실히 드러난다. 얼마 후에 은호는 후조의 난을 평정하고 중언을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고 출정했다가 대패하여 돌아왔다. 정상적인 친구 사이라면 전쟁에서 패한 친구에게 적어도 위로 정도는 해줄 만도 한데 환호는 달랐다. 환호는 친구의 실패를 구실로 삼아 은호의 죄를 열거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왕은 상소를 믿고 은호를 유배시키고 말았다. 관직에 나가기 싫다고 거절했던 은호를 불러내어 중책을 맡긴 왕이 제 손으로 그 신하를 유배 보낸 것이다. 사실 왕도 감싸주고 싶었지만 세상이 다 아는 전쟁의 패배를 덮어주기에는 역부족을 느꼈던 것 같다. 친구의 약점을 잡고 상소를 올려 끝내 제거하다니 둘의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환혼이 한 다음의 말은 그가 친구인 은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어릴 때 은호와 함께 중말을 타고 놀았는데 내가 실증이 나서 중말을 버리면 은호가 항상 그것을 주워갔다. 따라서 그는 내 밑에서 노는 것이 당연하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실증나서 버리면 친구가 그것을 주워갔다. 그러니 나는 그의 위에 있고 그는 내 밑에 있다. 내다 버린 말을 주워가야 했던 친구의 사정이나 심정은 안중에도 없이 얕잡아보고 자기 아래로 생각한 것이다. 동등해야 하는 친구 사이에 위아래 운운한 걸 보면 환혼의 사람됨은 이미 바닥까지 드러났다. 은호는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얕잡아보는 줄 알았을까? 후에 환호는 무슨 속셈인지 은호에게 관직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친구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 은호는 이에 응하는 답장을 보내면서 혹시 작은 실수라도 생길까봐 편지를 수십 번을 고쳐 썼다. 어렵게 완성한 편지도 봉투에 수십 번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마침내 편지를 넣지 않은 빈 봉투만 보내고 말았다. 과도한 긴장이 초래한 실수였다. 여기서 은호의 심정을 알 수 있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친구에게 쓰는 편지 앞에서 이렇게 긴장했다면 이미 환혼에 대해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다. 친구 사이라면 편안해야 하는데 안절부절 못했다면 관계는 뒤틀린 것이다.
빈봉투를 받은 환호는 내막을 모르니 당연히 화를 냈고 다시는 은호와 연락하지 않았다. 은호 역시 끝내 복귀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오랜 친구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났다. 말의 유래로 따져보자면 중마고우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도 지금은 중마고우의 추억과 향수를 짙게 보태어서 좋은 뜻으로 쓰고 있으니 세월의 흐름에 이렇게 뜻이 달라질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 빈봉투에 담긴 두려움.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을까? 환호는 상소까지 올려가며 제거해버린 친구에게 대체 왜 관직을 제안했을까? 만일 은호가 빈봉투가 아니라 편지를 제대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관리에게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생각으로 왕의 관직 제안도 거절했던 은호는 붙이지 못한 편지에서 뭐라고 답을 했을까? 친구란 동등한 관계에서 비로소 성립이 되는데 은호와 환호는 친구라고 착각한 것이지 진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도 같다. 환호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은호는 친구로 여겼다가 배신을 당했다. 관계 설정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이다. 은호의 상심과 충격은 깊었을 것이다. 그리고 둘 사이의 핵심은 관계의 변질에 있다. 상소와 유배 사건으로 둘의 관계는 변질되었고 그 변질은 환혼이 주도했다. 한쪽이 변해버리면 예전과 같은 관계 유지는 어려워진다. 그래도 어릴 적 친구니까 하며 배신도 변해버린 관계도 다 참아주고 간다면 조만간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친구니까 잘못은 한두 번 봐줄 수 있고 친구니까 내 험담을 해도 몇 번은 봐줄 수 있고 친구니까 내게 뒤통수를 쳤지만 봐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것들을 그냥 덮어주고 간다. 이렇게 관대한 명칭이 또 있을까? 그러나 결국 이런 관계는 좋지 않게 끝이 난다. 어릴 적의 추억 공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공통 분모가 없다면 중마고우라고 해도 만남은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우정이든 무엇이든 사람의 관계는 추억만으로는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친구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실상은 진짜 친구가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 때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은호처럼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으로 빈봉투만 보내는 일을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어릴 적 친구와 성인이 된 후에도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호는 저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친구가 왕의 부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기했고 전쟁 패배를 빌미로 삼아 제거해버렸다. 내가 놀다 버린 장난감을 주워가던 친구가 커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친구의 성장과 발전을 축하해주기는커녕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본심이 발동한 것이다. 반면에 은호는 친구인 줄 알았던 환혼에 의해서 관직에서 밀려나 유배 생활을 했고 뜻하지 않은 친구의 요청을 받고 고심하며 편지를 썼다. 환혼이 적인지 친구인지 이때까지도 구분을 하지 못했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환혼에게 당한 경험으로 그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면 배신의 상처가 컸던 것이다. 이래저래 은호에게 마음이 쓰인다. 중마고우란 말은 정겹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오랜 벗이 주는 편안함과 믿음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말의 유래는 냉정하고 얄팍한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은호와 환혼의 관계를 보면 그들은 이미 친구가 아니었다.
고사성어에는 관중과 포숙의 관포주교나 백아와 종자기의 지음이 전하는 진정한 우정도 있는가 하면 은호와 환혼의 중마고우와 같은 관계도 있다. 예로부터 진정한 친구는 얻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니 친구가 적다고 혹은 없다고 한탄할 리도 아니다. SNS 친구 맺기 등으로 사회교제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그렇다고 진짜 친구가 많아진 것은 결코 아니다. 친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마음의 깊이와 진심이 전부이므로. 오늘의 고사성어, 중마고우, 현재 뜻,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 본래 뜻, 내가 놀다 버린 장난감을 주워가던 내 밑에 친구. 식자우환. 식자우환은 그를 아는 것이 우환이라는 뜻이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의 한자 버전이라 하겠다. 아는 게 병인 채로 살지, 모르는 게 약인 채로 살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무언가를 알게 돼서 괴로운 것과 아무것도 몰라서 탈없는 것,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반대로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한데 그를 아는 것이 어째서 우환이 되어버린 것일까? 삼국시대 조조의 지략가 중에 서서가 있었다. 서서는 원래 조조의 휘하에 있었다가 유비에게 투항해온 인물이었는데 조조와 유비가 신야에서 전투를 할 때 유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활약을 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유비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만 조조에게는 아깝게 놓친 얄미운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신야의 전투를 계기로 유비는 서서를 확실히 신임하게 되었고 그를 중요한 책사로 삼았다. 반면에 조조는 서서를 되찾아오고 싶어 했다. 서서의 돌아선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까 생각하던 중에 서서가 효자로 이름이 났으니 그의 어머니를 볼모로 잡아서 협박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조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학식이 높고 의기가 있었던 서서의 어머니는 조조에게 잡혀왔어도 아들에게 내 걱정은 말고 기왕에 유비에게 간 이상 거기서 주군을 잘 섬기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예상외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조조 측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었다. 위조된 어머니의 편지.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로채서 그 필체를 모방해 가짜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조조에게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꾸미면 서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어머니의 필체를 본다면 가짜 편지일 줄은 꿈에도 모를 테니 이번에는 성공할 것으로 판단했다. 위조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들아, 나는 조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도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모친의 글이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던 서서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조조에게 잡힌 신세이고 어머니를 살리려면 다시 조조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를 등지고 다시 조조에게로 돌아갔다. 위조된 편지가 먹혀든 것이다. 떠나면서 그는 유비에게 제갈령을 추천했고 알다시피 유비와 제갈령의 만남으로 역사는 천하 3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자신은 유비를 떠나지만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나 제야에 묻혀 농사짓던 청년 제갈량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서서는 유비에 대한 충정을 대신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돌아온 것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조조의 계략임을 알게 된 어머니는 참담했다. 아들이
조조에게 돌아온 것은 밝음을 버리고 어두움을 찾아온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들의 앞날을 망쳤다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가 모두 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기에 이런 말을 남겼다. 여자가 그를 아는 것이 우환이구나. 여자 식자 우환. 어머니는 이 일의 발단이 자신이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서서의 어머니가 여자 식자 우환이라고 한 것은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그를 몰랐다면 편지가 오갈 리도 없었을 것이고 필체 위조 따위에 한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자임에도 그를 안다는 것이 평소에는 자부심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안다는 남다른 재능으로 인해서 자식을 그르쳤다는 판단이 들자 자부심도 재능도 아닌 우환이라고 통탄한 것이다. 봉건시대에는 많이 배우고 계명한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만일 어머니가 그를 몰랐다면 그렇다고 조조가 서서를 포기했을까? 어머니의 판단처럼 가짜 편지만 아니었다면 서서는 유비 밑에 그대로 있었을까? 조조는 아마 편지 위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두 모자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 여성이 글을 읽는다는 것. 그 옛날 글자를 아는 사람, 즉 식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아주 적었다. 글을 안다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시대이므로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었다. 권력은 지식이 대중화되거나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게다가 그 권력이 여성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대중들이 혹은 여성들이 글을 알고 책을 읽고 사고가 깊어지면서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을 반기는 시대가 결코 아니었다. 여자 식자 우환을 풀어보면 대략 책 읽는 여성은 위험하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중국뿐 아니라 서양에도 물론 오랜 기간 있었다. 여성이 책을 통해서 주체성과 판단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남성들이 어떻게든 여성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강을 건너왔듯 글을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여성도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장으로 진입한 것을. 여자 식자 우환이라는 말은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의 위험성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여자라는 말은 빼고 뒤에 내자만을 성어로 쓰면서 뜻은 더 확대되었다. 그러나 원래는 아들의 잘못된 상황 판단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 어머니의 후회 가득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아는 것이 병은 여자뿐 아니라 남녀 불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 소식은 송나라 시대 사람으로 호가 동파여서 소동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인생의 우환은 글을 아는 데서 시작되니 이름을 대충 쓸 줄 알면 글 읽기를 그만두어도 되지. 어째서 초서를 배워 빨리 멋있게 쓴다고 자랑하는가. 책을 펼치면 당혹스러워 걱정만 생긴다. 여기서 초서란 중국 고대의 글씨체 중에 하나다. 초서는 필획을 생략하거나 간략화해서 쓰기 때문에 반듯하게 쓴 정자와 달리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간신히 알아보았다 해도 이름난 서예가들마다 필법이 제각기 달라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글자 공부의 최고 난이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초서는 대충 쓴 이름 석자와 대비가 된다. 소식의 식자우와는 성별을 떠나 이제 인생 보편의 문제가 되었다. 인식의 확대는
때로는 괴로움이다. 소식은 송대뿐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척학이자 천재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책을 펴는 순간부터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한 것을 보면 많이 아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듯도 하다. 무엇이든 알수록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소식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았을 때의 괴로움이 아닐까? 책에서 얻는 지식만이 아니라 간단한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곤란에 빠지는 일도 있으니 말이다. 모르고 지나갔다면 더 좋은 일들도 있다. 특히 남들은 아직 모르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주변에 알려야 할지로 고민이라면 이 또한 안 해도 될 걱정거리가 된다. 인식의 확대는 때로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소식의 말대로 이름만 쓸 정도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요즘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라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게다가 이름 쓸 줄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호기심이고 능력이며 식자로 인한 우환을 겪으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나 발전도 이룰 수 있다. 우환이 두려워서 식자를 스스로 제한한다면 같은 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할 수 있다. 여자 식자 우환에서 소식의 인생 식자 우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많은 일을 겪어왔다. 아는 것이 때로는 화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는 게 병이 되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오늘의 고사성어, 식자우환, 현재 뜻, 아는 게 병이다, 본래 뜻, 글을 읽는 여자가 뜻밖의 화를 부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성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시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수밭에서 펴낸 최미연 작가의 상식밖의 고사성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